정말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신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참여를 해주셨고 그동안 안 좋은 일 때문에 참여를 좀 못하셨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아니 정말 이게 지금 한 2달 반 정도 만에 참여를 해주신 거예요. 아, 그쯤 됐죠. 네.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굳이 그렇게 뭐 자세하게 말씀은 안 해주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어떤 큰일이 분명히 있으셨겠죠, 아스라님? 그냥 계속 이런저런 일이 겹치니까 그러니까 제가 멘탈이 나가갖고 핸드폰을 던져놨거든요, 아예 그냥. 아, 예. 어느 정도를 이제 다 털어내고 이제 다시 활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냥 아예 그냥 털어놓고 가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할 것 같아갖고. 네네네네. 네, 저번 아마 마지막 시참 때 제가 막내가 이제 촬영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중간에 한번 끊긴 적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날 촬영을 갔다 오는 길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 본인이요? 운전하는 애가 이제 졸음 운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눈 떠보니까 병원이긴 했었는데 예. 그 사고로 이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 한 분이 돌아가셨고 헐. 저는 크게는 안 다쳤거든요. 예. 그 상태에서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집으로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뒤로 한 일주일간 이제 전화 오는 것마다 이제 누구 사고 났다, 누구 돌아가셨다, 막 이런 전화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되게 멘탈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거의 일주일 새 이제 부고 전화만 한 8통을 받았고 와, 사고 예. 전화도 거의 한 다섯 여섯 통을 받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느 순간 핸드폰 열기가 되게 무서워졌어요. 아, 또 그런 오늘 연락일까봐? 네, 오는 전화마다 다 그런 전화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핸드폰을 던져놓고 그냥 거의 집에서 계속 술 마시고 막 그러고 막 있었죠. 아유, 아, 고생 많으셨네. 그러니까 또 제가 한 고생은 사실 없죠. 그냥 주변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럼 몸은 괜찮으세요? 저는 진짜 크게 안 다쳤어요. 그러니까 사고 당시 이제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정신을 잃긴 했는데 네. 뭐 이제 따로 뭐 몸이 불편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퇴원하고 집에 왔더니만 그때부터 이제 딱 진짜 퇴원하고 다음날 부고 전화 받고 그게 일주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와. 갔다가 장례식장에서 부고 전화 받아서 또 다른 장례식장 가고 막 그 생활을 일주일을 하니까 이게 사람이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이 3개 있다 말씀드렸는데 핸드폰 3개 다 던져놓고 예, 예. 아예 그냥 핸드폰을 아예 안 봤어요. 막 저도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막 부재중 통화 막 200통 넘게 막 찍혀있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 너무나 한꺼번에 몰렸던 거예요. 단기간 내에. 그쵸? 네, 그러니까 저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 힘든 일들이 한 방에 모였기 때문에 거기서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거 왜냐면 이게 뭐 그냥 나쁜 일들이 아니라 다 죽음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저 다치고 아니면 뭐 거의 그런 전화 계속 받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이게 뭐 양밥이랑 그런 거에 관련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 일주일 전화 받고 이제 정신 챙기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그거여서 무당한테 전화를 하고 예. 주변에 다른 무당분들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전화를 해서 직접 찾아뵙기도 했고 물어봤는데 그냥 그런 거래요. 뭐 양밥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냥 이번에 네가 그냥 힘든 시기였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휴.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일들만 있으실 거예요, 아스라님. 그래야죠. 네, 그래도 다시 이렇게 돌아와 주셨고 또 연락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아스라님. 실제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 주셨잖아요. 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앞으로는 파이팅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일들만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던 또 이야기들이 분명히 남아 있을 텐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스라님?
일본 쪽은 촬영을 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료칸 쪽이나 아니면 신사 쪽을 많이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래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오랜만에 정말 아스라님이랑 오랜만에 얘기를 해보네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이거는 이제 제가 프리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방송국 쪽에서 너무 힘들고 이상한 일 많이 겪고 막 안 좋은 소문 많이 듣다 보니까 프리 선언을 하고 나서 일본 여행을 진짜 쉬러 4박 5일 료칸을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벌어놓은 돈 그냥 때려 부어서 진짜 편하게 쉬고 오자란 생각으로 개인 노천탕이 달려있는 료칸에 예약을 하고 일본으로 갔죠. 네네. 료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천탕이 있는 료칸도 그렇고 뭐 그런 좀 큰 료칸에 가게 되면은 그 유카타를 입은 채로 이제 발만 담그고 막 있는 그런 데도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날도 이제 진짜 쉬러 갔던 거니까 방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고 발 담가놓고 이제 멍 때리고 있는데 옆에 이제 남자분이랑 여자분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네. 두 분이 이제 한국말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원래 외국에서 한국 분들 만나면 되게 괜히 고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치. 엄청 반갑죠.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이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랑 이제 얘기를 트게 됐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신혼부부셨던 거예요. 이제 예. 신혼여행을 일본으로 오신 분들인데 그분이랑 막 대화를 하면서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 다음날 이제 아침은 좀 못 먹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게 됐어요. 료칸에서. 네. 점심을 같이 먹는 과정에서 이제 신혼부부의 그 아내분 얼굴을 딱 봤는데 너무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네. 뭐 신혼여행이니까 뭐 피곤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머릿속으로. 네네. 머릿속으로 아 그래 피곤할 수 있겠지 그치.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술을 마시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술을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직업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사연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막 하다가 제가 이제 낙양 특집을 했었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편분이 이제 저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네네. 혹시 그러면은 무당분들이랑 연락이 되시는 분들이 있냐라고 네.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야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무당들도 많고 아는 무당들도 많죠.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러니까 아내분 집안 쪽에 이게 약간 그런 계열이었나 봐요. 아내분이 네네. 영안도 좀 트시고 집안이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엮이시는 그런 집안이었나 봐요. 아내 쪽이. 네. 예. 그래갖고 이따 뭐 어떻게 연결을 해줄까라는 얘기가 나와서 뭐 타지에서 만난 한국인이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그분들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저만 이제 로컬에 남게 됐어요. 네네. 로컬에 남았는데 다음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그분들한테 번호를 교환했으니까 문자가 왔는데 네. 자기가 묵었던 방 쪽을 가지 말래요. 오? 예. 그래갖고 무슨 일이시냐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아내가 좀 잘 보는 편인데 그 방에서 여자 귀신이랑 남자 귀신 두 명이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봤다라고 했다. 네네.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안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네. 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텝이다 보니까 과연 뭔 사연이 있길래 과연 그런 곳에서 그런 여자 귀신이 나올까라는 게 궁금해져가지고 그 고급 료칸에 가시면은 이제 방으로 이제 음식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하시는 분들이. 그쵸, 그쵸. 네,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어가 되시는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담당자가. 네. 그래갖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사고가 난 거나 그런 게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어눌한 한국어로 뭐 모든 일본 어느 료칸에 가더라도 사고가 없는 료칸을 찾기가 힘들 거다. 그쵸. 이런 식으로 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쪽 방에는 어떤 사고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쪽 방에서는 확실히 사고가 있었긴 했었는데, 뭐, 이 방에도 있었고, 저 방에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어눌러서 그냥 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가지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4박 5일을 잘 쉬고 한국으로 들어왔대 다시.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낙양 특집하는 사무실을 가가지고 이제 이쪽이랑 일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라고 감독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감독님이 그럼 잘 됐다. 우리 2주 후에 일본 쪽 갈 건데 그쪽 자료 서칭 같이 하자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서칭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갔던 료칸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감독님한테 얘기했죠. 이번에 쉬면서 료칸에 갔다 왔는데 거기 이런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 부부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부의 아내분이 영안이 좀 있으셨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쭉 스토리를 얘기를 했어요. 네네. 감독님이 괜찮다. 그럼 그 료칸을 촬영을 하러 가자. 그리고 그 부부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라. 네. 가능하면 그분들도 참여를 하는 게 더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혹시 이러한 촬영이 잡혔는데 출연을 해주실 수 있느냐. 출연료는 어느 정도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괜찮대요. 대신 네. 이제 약속했던 거는 좀 지켜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내분에 관련돼서. 그래서 알겠다. 그 부분은 내가 꼭 책임져가지고 해드리겠다라고 한 다음에 2주 후에 그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그 료칸에 다시 갔어요. 네. 그 료칸에 다시 이제 그 무당님은 안 가셨고 다른 무당분을 모시고 그 료칸을 딱 도착을 했는데 원래 저희가 예약을 하고 갔는데 료칸에 도착하고 나서 이틀째 날 갑자기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료칸에서.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방송국에서 그 료칸을 촬영을 하러 오게 됐대요. 갑작스럽게. 아, 예. 그래갖고 괜찮으시면 환불을 전액을 해드리고 보상금도 좀 드릴 테니까 자리를 비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저희 쪽에서 이제 예약을 하고 갔던 거고 저희도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네. 우리도 다 일이 있어서 왔던 건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장비나 그런 걸 다 보고 그분들이 그 방송국 직원이랑 연결을 해준 거예요. 저희한테. 예. 연결을 해줘가지고 합동 촬영을 하자. 합방이네. 감독님이 제안을 예. 네, 감독님이 제안을 한 거죠. 우리도 촬영해야 되고 니들도 촬영할 거면은 그냥 같이 찍자. 그 다음에 서로 촬영본 공유하면은 그게 더 좋지 않겠냐고. 카메라 더 여러 개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일본 방송국 감독도 괜찮다. 그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료칸에서 2개의 촬영팀이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무당분이 가셨으니까 귀신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막 그런 걸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 촬영팀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분들을 모셔놓고 네. 한국 옛날 낭양특집처럼 막 불 다 꺼진 료칸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탐방하는 그런 걸 찍으시더라고요. 아, 예. 그런 걸 찍다 보니까 이제 겹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시간대가. 그쵸. 그래갖고 저희는 먼저 빠르게 찍고 나서 저희 방에서 이제 그 부부 인터뷰를 막 따고 있는데 일본 아시다시피 이제 방송 보시면 리액션이 되게 많이 화려해요. 일본 그럼요. 예. 방송들이 어. 밖에서 막 비명 소리 들리고 막 난장판을 피우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인터뷰하다가 오디오 다 들어간다고 못하겠다. 우린 쉬자 오늘은 이러고 있는데 아내분을 딱 봤는데 네. 아내분이 표정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그걸 파악을 하고 감독님이 물어본 거죠.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이러니까 분명 아까 일본 여자 연예인들 다 여자분이었는데 왜 남자 비명 소리가 이렇게 들리냐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무당이 갑자기 표정이 싹 굳더니만 그 아내분한테 막 걸어가는 거예요. 예. 걸어가가지고 지금 한 말 다시 얘기해보라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는데 몇 번 들었냐. 그러니까 난 2번 정도 들었다고 이러니까 무당분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시더니만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들었는데 그냥 조용히 있었다고. 굳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갖고 예. 이분 확실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분들은 지금 여기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저녁에 근데 어느 숙소를 다시 구해요 저희가. 그쵸. 그래갖고 그러면은 그래서 무당분한테 혹시 다른 방 괜찮은 방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는 건 안 되냐 이러니까 그것도 안 된대요. 네. 그냥 이 료칸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대요. 그 무당 입장으로. 예.
그래갖고 다른 이제 스텝 한 명이 차를 끌고 도심 쪽까지 나가서 캡슐방에 그분들을 묵게 하고 저희들은 이제 무당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죠. 네. 정확히 얘기해줘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러니 여자가 비명을 딱 지르더니만 자기가 듣기에 남자가 히히히 웃더니만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예. 근데 딱 듣기에 귀신 목소리여갖고 아 귀신이 있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무당분이. 예. 근데 그렇게 두 번을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 아내분이 자기도 남자 비명 소리가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 아내분을 딱 봤는데 그 남자 귀신이 아내 뒤에 서 있던 거래요. 아이고야. 그래갖고 다가가니까 이제 자리를 싹 피하길래 그 료칸을 떠나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아, 예. 그래갖고 그러냐 그러면 그 남자 귀신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갔는지 확인이 가능하냐 이러니까 나가서 또 오른쪽으로 빠졌다. 네. 그러면 그쪽을 촬영을 하자 라고 한 다음에 카메라를 챙겨서 이제 복도 밖으로 나갔죠. 이제 나갔는데 그 료칸이 되게 긴 료칸이었거든요. 네네네. 저 끝에 일본 스태프들이 이제 막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무당분한테 조용히 물어봤죠. 혹시 저쪽 갔냐 이러니까 저쪽으로 간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안 보이고 잘 안 느껴진다. 네. 그럼 알았다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촬영 장비를 갖고 일본 촬영팀들이랑 합류를 해가지고 저희 쪽 무당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쪽 영매사는 뭔 한 얘기가 없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쪽 영매사는 지금 여기 귀신 딱히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뭐야? 예. 그냥 지금 다 그냥 연기하고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지고 그러냐 한 다음에 그날 저녁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일본 팀과 저희 팀 촬영이 끝나고 나서 다음날 이제 일어나가지고 일본 팀을 봤더니만 네. 이제 재연하는 장면을 찍겠다고 엑스트라 분들을 이제 모집을 한 거예요. 그 귀신 네네. 분장을 하고 나서 그 옛날 우리 낭년특집처럼 귀신이 딱 등장하는 장면을 찍으려고 엑스트라 분들을 이제 데리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또 촬영을 하고 저녁에 이제 어떻게 촬영하나 궁금해가지고 일본은 어떻게 촬영하나 궁금해서 그분 촬영하는 걸 옆에서 보는데 네네. 이제 옛날 우리 한창 그 90년대 2000년대 초에 하는 낭년특집처럼 딱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란색 불 켜놓고 귀신 분장 시켜놓고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예. 니들은 수준 떨어진다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옆에 있던 무당분이 조용히 있다가 저희 감독님이랑 저희 팀들을 조용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쟤네들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왜요? 이러니까 쟤네들 지금 영매사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신기도 없고 뭐 볼지도 모르는 앤데 네. 지금 제 옆에만 지금 3명이 붙어 있는데 영매사가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왜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저 일본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거 쟤네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여기 있는 영들을 되게 깔보고 무시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쟤네들이랑 같이 있으면 좋을 게 없다고. 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 보고 일본 팀이랑 좀 떨어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팀이랑 떨어져서 이제 저희 방에서 그냥 어차피 오늘 저희도 촬영도 끝났고 일본 촬영도 거의 막바지니까 이제 술이나 먹자 해가지고 객실로 이제 술을 달라고 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네. 일본 팀 감독님이랑 이제 일본에서 통역사를 불렀더라고요. 일본 팀에서 네네. 통역사분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술을 같이 마시재요. 어차피 네. 촬영본을 같이 이제 교환하기도 했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일본 감독이 이제 통역사분이 이제 번역을 해준 게 그쪽에선 뭐 찍은 게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 귀신을 찍었다라고 이제 감독님이 술 취해가지고 넌지 던진 거예요. 그냥. 아, 예. 근데 거기 있던 영매사가 막 웃더니만 여기 남자 귀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자 귀신이 있다고 그러냐. 예. 거기 있는 무당은 가짜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약간 국가 신경전이 된 거죠. 그치. 한일이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막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너무 기분이 나쁘다 보니까 같이 가셨던 무당분의 성격이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네네. 그분이 이제 영면에서 너는 지금도 똑바로 하라고 어깨에 지금 하나 얹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그냥 그런 거예요. 어깨에 하나 예. 얹어져 있는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영매사라고 말을 하고 다니냐고 하면서 한국말로 막 쓰지하면서 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역사 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망설이다가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주신 거죠. 영매사 분한테. 예. 번역을 해주니까
막 울그락불그락 해져갖고 막 일본어로 뭐라 그러는데 이제 표사분이 번역을 해주시는 게 네. 그야말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여기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막 그런 말을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근데 그 자리에서 무당분이 좀 딱 그냥 거기서 굳혔어도 됐는데 갑자기 그 노천탕 쪽을 딱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넌 그럼 저기 뭐가 있다고 보이냐 하면서 노천탕 쪽을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는데 예. 일본 스태프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 저희도 이제 그 무당분이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노천탕 쪽을 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본 그 손가락 가리키자 일본 팀도 이렇게 다 쳐다보겠죠. 예? 그러니까 쳐다보니만 갑자기 얼굴 사색돼가지고 막 뛰어나간 거예요. 소리 예. 지르면서. 물어봤죠, 무당분한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보일 거라고 내가 못 보게 해놨다고. 지금 저 노천탕에 비명을 질렀던 남자가 서 있었다고. 아, 예. 근데 쟤네들 보이게 지금 해놨다고. 와, 그게 가능해요? 몰라요. 그분은 된다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근데 후에 연락을 잘 안 하고 지냈던 무당이어갖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름 좀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좀 평가됐던 무당 중 한 명인데,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못 봤고 일본 스태프들은 다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갔고. 오, 예. 갖고 와 이거 신기하다. 나중에 저희도 한번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일본 감독이 다시 돌아왔어요. 일본 네네. 감독이랑 오더니만 이제 그래도 촬영 보는 교환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교환하자. 그래 우리 거 복사해가지고 보내주겠다. 이메일 보내줘라 한 다음에 이게 서로 해가지고 이제 교환을 받았는데 대신 예. 조건이 있었어요. 둘 다 이제 방송은 내지 말자. 오, 왜요? 그 싸우는 자리에서 서로 틀어진 거예요. 감독들끼리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같이 찍은 정이 있으니까 교환을 하되 서로 그냥 자료용으로만 쓰고 방송이나 그런 거 내지 말자라고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한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엑스트라 분들이 네. 이제 막 신 그거를 하고 있는데 뒤쪽에 갑자기 감독님이 야 여기 다시 돌려봐요 딱 봤더니 뒤쪽에 웬 사람 발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오, 진짜로 찍혀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발 같은 형태인데 이게 뭔가 사람 발일 수도 있겠다라 싶은 그런 거를 생각을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이 딱 찍혔는데 이게 발이라고 판단한 그런 근거는 좀 부족할 정도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귀신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비슷한 현상이 것 같다. 막 이런 네네. 식으로 이제 저희들도 했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후에 저희가 그 녹화에 대한 자료를 한국에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갖고 서칭을 막 돌려봤어요. 네네. 돌려보니까 그 신혼부분이 묵었던 그 방에서 이제 여자 두 명이랑 남자 4명 총해서 이렇게 6명이 묵었는데 무슨 사고인지 정확히 안 나오는데 남자 둘에 여자 하나가 죽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기사가. 오, 예. 그리고 나서 왜 또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다 보니 인터뷰 같은 걸 되게 많이 따잖아요. 네네. 북한에 관련된 인터뷰를 영상이나 방송 촬영 영상을 보는데 남자 귀신을 봤다는 그런 영상들, 인터뷰 영상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오, 진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촬영은 이제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신혼부부분들 이제 제가 무당연히 소개시켜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신혼부부분한테 무당연님이랑 시간 일정을 잡아서 저랑 같이 이제 그 무당연님이 있는 신당으로 이제 같이 이동을 하는데 네. 그 아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 일본에서 촬영하셨을 때 남자 귀신은 어떻게 잘 보신 거 촬영이 됐냐, 뭐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냐. 이야기는 나왔고 뭐 일본 애들은 본 것 같은데 우리는 못 봤다 이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조용히 그러시는 게 네. 그 방 노천탕에 계속 서 있었다고. 와, 계속. 네. 그래갖고 자기도 너무 무서웠는데 무당분도 계시고 해가지고 다가오진 않았다. 그래서 네네. 나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일본에는 되게 귀신이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쵸. 예.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일본 말고도 뭐 한국이든 어디든 아스라님께서 뭐 취재차 뭐 어디 묵었던 숙소나 아니면 어떤 곳에 잠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뭔가 소스를 얻으면 방송을 원래 이거를 찍으려고 했던 거를 거기로 옮길 수도 있나요? 아, 이게 더 대박이다 아니요, 이런 식으로? 아, 정말 만약에 대박 건수라면은 옮기죠. 아, 정말요? 실시간으로? 네, 정말 대박 건수라면은 어차피 일정이 그때가 벼 있던 거고, 같은 이거는 일정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네네. 서칭을 하고 움직이자 해가지고 서칭 단계에 있었을 때 제가 제보를 한 거잖아요. 아, 그렇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제 제보로 이제 일정이 짜여진 거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해외 촬영 같은 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계획이 잡혀진 상태에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가 더 대박이다. 네. 이런다고 일정을 못 바꿔요. 왜냐면 숙소라던가 그런 게 다 이제 해외는 좀 힘드니까. 근데 한국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촬영을 할 때는 그렇게 일정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자주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러면 일본에서 그 무당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은 지금은 뭐 연락이나 그런 건 안 되시겠네요. 그분은 저는 그 후로 이제 두 번인가 촬영 현장에서 만나고 나서 뭐 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저희 쪽을 만나지 않으면은 감독님 선에서 끄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보고 어느 정도 얘는 조금 불안해진다 싶으면은 이제 안 부르세요, 현장으로. 네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두 번 정도 더 보고 난 후로 그건 못 봤어요. 근데 감독님 굳이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스라님이랑 저랑도 촬영을 한번 해보긴 해봤지만 아스라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거는 이런 심령 스팟이나 공포 촬영을 할 때는 무당의 말이 거의 우리 목숨을 쥐고 있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쵸. 그러면 아스라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무당이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저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얘기들이 있나요? 막, 막 내가 처음 들어봤던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생각하기에 뭐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되게 흔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당장 기억에 나는 거 몇 개를 얘기하자면은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현장을 가면은 진짜 개풀듯이 풀어놔야지 찍혀요. 어, 예, 감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만 촬영팀으로 쓰다 보니까 저희가 네네. 찍는 곳에 실제로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니들 알아서 찍어라 하고 나서 풀어버려요 그냥. 예. 그래서 후에 이제 다음날 이제 무당이 왔을 때 후속 조치를 받는 거고 저희들끼리 갔을 때는 이제 그냥 진짜 사냥하듯이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네네. 무당분이 오셨을 때 한 번 이제 거기는 상가 건물 촬영이었는데 지갑을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지갑을? 예? 네, 지갑을 들고 들어가지 말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뭐 돈독으로 귀신이 있어서 돈이 있으면 들러붙을 거다. 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정말 하지 말라는 것들이 되게 사소해요. 그래서 거의 다 처음 들어보는 거죠. 지갑 들고 가지 마라도 있었고, 뭐더라? 그러니까 먼저 모자 쓰지 말라고 했던 것도 있었고, 모자를? 예?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을 막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뭐 처음 들었다, 뭔가 신박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네. 어떻게 보면, 아스라님도 별의 별것을 다, 별의 별걸 다 보셨겠어요. 진짜 실제로. 뭐 실제로 많이 봤으니까 예. 참여를 길게 할 수 있게 된 거긴 하죠,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참여하실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일이었다 보니까 훨씬 더 많았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근데 혹시나 이런 추측도 있었어요. 이제 아스라님이 참여를 못 하셨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이분이 귀신을 보기 시작하셨나?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실제로. 아, 근데 이거는 한번 이제 돌비님이 방송에서 넌지시 한번 던졌어요. 막 예전에 어느 참여 때인지 모르겠는데 막 네. 보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근데 같이 촬영을 가보셔서 알잖아요. 저도 얼추 봐요. 아, 그쵸. 예. 네, 저도 얼추는 봐요. 근데 그게 막 더 트이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대로인 거죠? 그때랑 당시에. 근데
확실하지 않는 게 일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뭐 촬영을 나가지도 않았고 거의 집에만 박혀 있었고 하니까 사실 모르죠. 근데 뭐 이제 계속 또 다시 촬영을 이제 스케줄을 잡을 건데 이제 촬영을 다니다 보면은 뭐가 바뀌어 있거나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네네. 아이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또 시간을 지내고 오셨고,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진짜 오늘 이야기를 시청자분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쉽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많은 분들 위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정말 또, 난 진짜 아스라님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이 뒷 배경에 따라서 그냥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만약에 배경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어떤 한 그쵸? 참여자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에 관련된 배경을 따시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촬영을 다니고 수많은 인터뷰를 따고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해도 거의 다 배경이 비슷비슷해요. 그럴 수도 있죠. 공포 네. 쪽이니까. 예,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예를 들어 산, 뭐 나무나 그런 거 있었으면 산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면 되는 거고 뭐 모텔 같은 거 있었으면 모텔에서 있었던 일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다 배경이 다 비슷비슷한 게 사실 공포 쪽이 그렇게 넓은 이야기가 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쵸. 제가 지금까지 해봤을 때. 음. 그래갖고 그냥 보면은 맞아 료칸도 촬영 갔었고 료칸에 관련된 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일본 촬영을 가게 되면 료칸을 많이 촬영을 하니까. 네. 그러면 일본에서 무당 말고, 그러니까 뭐 무녀들 말고 음향사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매사라는 개념을 제가 예전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그냥 짜가도사 같은 느낌이에요. 아, 예. 근데 음향사라는 건 제가 만났던 음향사분이 총 한 6분인가 7분인가 계신데 네네. 그분들은 막 귀신을 보신다거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제가 만났던 분들은. 오, 예.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나 그럴 때 제사를 올리게 되면 주도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예. 일본의 음향사들은 제가 만났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걸 하시는 분이에요. 뭐 큰 제가 있을 때 그 앞에서 글을 읽거나 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통과를 하시면서 뭐 그런 걸 하시는 분이지 그분들이 막 돌아다니시면서 테마를 하신다거나 그런 거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 제보는 받았죠. 음향사 분이 오신다라는 제보는 받았어요. 근데 항상 그런 제보를 받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음향사라고 자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공인된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예, 예. 다층 음향사. 예, 그냥 영매사라고 하면은 뭔가 끝떨어져 보이니까 본인 스스로 난 음향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네. 만났던 분들. 네. 그래갖고 음향사 분들은 뭔가 귀신이랑 연관됐다기보다는 어떤 신사 같은 데서 신을 모시는 분들이시거나 아니면은 동네나 회사 같은 데서 크게 제를 올릴 때 그걸 통과하시는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런 좀 차이점을 대부분 어디서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거는 어. 들어본 건 아니고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진 않았어요, 굳이. 근데 그 일본 통역하시는 분들, 그 일본어 통역하시는 그 일본 현지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도 음향사는, 그러니까 맞아, 그분 얘기를 빌리자면은 영매사는 그렇대요. 영매사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네. 음향사는 정말 음과 양의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하늘의 죄를 지내는 사람이 음향사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좀 개념이 다르네요. 네, 완전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향사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음향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흔히 이제 일본 뭐 매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무녀가 있는 신사들의 제사장을 음향사라고 보면 돼요. 아, 제사장. 그러니까 신관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은 목사, 어.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음향사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영화 같은 데 보면 음양삼 세이메이 해가지고 막 귀신들 때려잡고 하잖아요. 난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테마사 개념. 실제로 보면은 진짜 거의 신방 같은 느낌이에요. 신기하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아스라님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든 또 해외로도 그 촬영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알 수 있었던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쵸. 시청자분들 중에서 일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는 거니까 그건 아마 그분들이 더 자세하게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은 저도 프로사를 통해서 들었던 부분이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찾아보지도 않고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까. 네네.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될 이야기인데, 제가 봤던 현직의 느낌은 그랬어요. 근데 일본에서 좀 무서운 이야기들 막 이런 촬영담도 많은데, 근데 저한테는 말씀 따로 해주셨지만 일본이 가장 무서운 나라가 아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했었잖아요, 옛날에. 네, 그쵸. 귀신을 뭔가 보고 아니면 그때 당시 무서운 이야기는 일본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뭐 언젠가는 들어볼 수 있겠죠? 그쵸. 그거는 언젠가는 들어볼 수 있죠.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바로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뭐 타이밍이 그렇게 됐던 건데요. 뭐. 네, 그러게요. 근데 너무 힘든 일들을 지내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으실 거니까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아스라님.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또 아스라님이 찾아봐 주셨고, 아스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 자체가 오늘 이 일본 료칸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정말 또 소름 돋게, 즉석에서 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